보구곳 그곳에 산다. 이번 전시는 보구곳에 살고 계시는 5분 작가님들의 작품을 통해서 보구곳의 이야기, 또 보구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았습니다. 2017년에 그 작은미술관 보구곳이라는 공간이 생기면서 이제 주변의 마을 어르신들이 이곳을 많이 찾게 되셨는데, 이제 찾아오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이 그 김포의 끝자락에 살아서 좀 그 홀대받는 느낌이셨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미술관이 생겨서 참 좋다고 하시면서 동네 자랑을 이제 하나 둘씩 꺼내 놓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웃에, 우리 집 옆에 작가가 살고 있어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이제 여러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름아름 소식을 찾아보니까 이제 보구곳에, 이곳에 여러분의 작가님들이 살고 계셔서 이제 또 이런 어떤 그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고요. 어쩌면 이웃에 이런 작가분들이 살고 계셔서 보구곳의 어르신들이 이런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생겼을 때 좀 더 빨리 더 친숙해지시는 그런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문영태 작가님은 80년대에서 90년대에 그 한국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문제도 제기하시고 활동하시면서 하셨던 작가이자 또 기획자이자 활동가셨습니다. 그래서 1991년 그 경의선 모임이라는 그룹을 이제 몇몇 작가님들과 결성을 하셔서 그 우리나라의 분단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또 비무장지대를 탐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작품 활동들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번에 저희 전시되어 있는 작품도 그때 이제 찍으셨던 사진들 중에 이제 그 몇 컷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6년 동안 비무장지대의 분단 현장을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이곳 보구곤이를 이제 만나게 되셨고, 또 이곳에 오셔서 이제 평소에 좋아하시던 이제 강화도가 강 건너에 보이고, 늘 분단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또 강 건너에 북한이 보이는 이곳 그 보구곤이가 굉장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90년대 그 후반에 이곳에 정착을 하시면서 또 작업을 하시고 연구 생활을 하시다가 그 2015년에 이제 김포에서 타계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이제 부인이신 장재순 대표님이 민예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공간을 운영하시면서 또 문영태 선생님의 그 흔적을 또 고스란히 남기시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예 전시를 이제 봄, 가을로 하시면서 공간을 운영하고 계셔서, 문영태 선생님을 추억하고 있는 지인분들도 이제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들어온 것은 한 27년째 되는 것 같아요. 강화대교에서부터 문수산성 남문을 지나서 또 요 가까이에 북문이 있거든요. 북문까지 지나서 이렇게 꾸불꾸불 보구곤에 들어오는 이 길이 너무 인상이 아주 좋았죠. 그리고 염화강과 또 한강 하류가 보이고, 그래서 야, 이 동네가 참 괜찮구나. 특히 특색이 있는 것은 철조망도 있고 또 북한도 바라다 보이고 하는 이런 특이한 그 접경지대의 어떤 풍경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오히려 좋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27년이 됐습니다. 여기에 있는 그 작품도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어떤 삶의 진득한 모습들이거든요. 강화의 사람들의 시장의 모습들이라든지, 또는 보구곤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서 또 조그만 텃밭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우리 지금 살아가는 아주 그런 삶의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박하게 또 담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민중미술이라든지 또는 또 먹판화라든지 또는 뭐 차와 매화를 주제로 한 판화라든지 여러 가지 소재들도 있고 장르를 조금씩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하나로 사람이 살아가는 그 틀 안에서 같이 이해가 되고 공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늘 하나로 같이 보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판화라는 것은 역사를 얘기하고 내 자신의 삶과 내 이웃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담아내는 것, 또 우리의 그 선대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축적된
그 미술사적인 내용, 동양적인 사유 이런 것들을 내가 같이 담아내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내 어떤 그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거든요. 또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미술적 토대를 이루는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면서 보국원이라는 조그만 시골 마을이고 또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남북한이 대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조용하고 또 마을 사람들도 아주 우리 예술가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해요. 그리고 자랑스러워해 주시고 상당히 그 편안한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제가 작업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여기 살면서 마치 암자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루 종일 조용합니다. 물론 들에 나가면은 경운기도 트랙터 소리도 나고 또 사람들이 일하는 여러 가지 모습도 보입니다만은 굉장히 조용한 마을이에요. 그런 속에서 행복하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하루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여러 가지 문화 교류도 하고 또 경제 교류도 하면서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남북이 서로 만날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은 제가 이 접경 지역에서 살고 있으면서 매일매일 느끼는 그런 생각입니다. 30년 전에 이쪽으로 작업실을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찾다가 이 동네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 계절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꽃들이 만발했었을 때 들어와서 그리고 지금 자리 잡은 그 작업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한 30여 년 전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기가 상상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그 시골이었는데 그 동네 인심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 동네 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그 기분을 저는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 작업을 돌아보면 도시에 제가 작업실에 있었으면 제 소재가 이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도시 풍경을 많이 그렸을 것 같고 작가들은 주변 환경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있는 작품들 진달래는 제 작업실 창밖밭에 일부러 심었고 그리고 이제 뭐 모랑이라든지 작업할 수 있는 모든 꽃들을 심었어요. 그래서 그게 20년이 넘으니까 지금 뜰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들어다 보면 복숭아 밭에 꽃 피는 거 뭐 이런 거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어떤 순간이 있어요. 아, 저게 그리고 싶다. 그리고 감동을 주는 거를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로 이쪽 주변, 제 작업실 주위 또 보호곳 풍경 이런 거를 많이 그리게 돼요. 주변에 쉽게 꽃필 때 보고 느끼는 어떤 감동 이런 거를 충동, 작업할 수 있는 충동을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장점이에요. 보호원 들어오는 48번 국도에서 들어오는 그 도로 이 안에 들어오는 길도 순간순간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충동 느끼는 순간순간이 있거든요. 그 작업 에너지가 되는 것 같아요. 보호군이 작업실을 갖고 있으면서 제가 느끼는 장점이 그거예요. 제가 이 동네를 알고 산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는데 사실 그전에는 이 동네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냥 단지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에서 가깝고 또 이제 이쪽 강화도를 지나는 길이다가 우연히 이제 들리게 됐고 그냥 느낌이 좋아서 우연히 들리게 되고 또 집을 짓게 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연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제 힐링을 위한 정원의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 주변 환경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들어온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인연인가 싶기도 하고 이 동네 살면서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가 이 동네를 산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들판을 걷기도 하고 또 산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숲을 보기도 하는데, 제 이제 그림 속에 나오는 뭐 나무 풍경이나 이런 식물 풍경들은 제가 이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기 이번에 철조망을 통해서 바라본 이제 북한, 이제 염화강을 지나서 북한을 보는 저 풍경은 사실은 제가 거의 아침마다 저 길을 지나다녀요. 그러면서 철조망 너머에 이렇게 북한 산이 이제 어렴풋이 항상 보이는데, 뭔지 모르게 이렇게 뭐 그리움이라 그럴까, 못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주제가 보국옷이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런 풍경이 그냥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정원을 그렸다 하면 일부러 정원이 있는 데를 찾아가고 제가 억지로 뭔가를 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집 밖에 나오면 전부 이렇게 제 작업에 도움되는 뭐 색깔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고, 자연스럽게 스며서 나오는 그런 작업에 도움이 되는 이 공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농부들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에 참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차 싸가지고 가서 이렇게 마시고 오고, 그런 게 편안한 그런 관계고, 편안한 이웃 같은 사람들이어서 또 그것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 김포 근처에 가까운 서울에서 처음에는 작업을 했었는데, 그곳에 작업하면서 늘 이렇게 소음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벗어나고 싶다는, 왜 작업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좀 그런 환경적인 게 불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곳에서 이제 찾다 보니까 이쪽에 아마 처음 그냥 한눈에 저희 집 뒤쪽이 보리밭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바로 결정을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지금 저의 이제 작업이 일상을 다루는 건데요. 기존 작업은 굉장히 관념적이었다면은 지금은 제가 살고 있는 주변의 풍경이나 이제 사람들의 어떤 관계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관계 있잖아요. 그 관계가 주제가 돼서 이루어지는 건데, 제 작업 안에 이제 토끼가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제 작업이 주로 어떤 좋은 날이나 행복함의 어떤 찰나적인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제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다양한 그 형태들이 있잖아요. 가족의 어떤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엄마나 또 자기 친구나 연인,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맺는 어떤 타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제가 토끼를 끌어들여서, 토끼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토끼는 누구라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게 뒤에 배경인데, 이런 배경들은 제가 이곳에서 살면서 길에서 만난 어떤 그 다정한 풍경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저의 작업으로 끌어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배경이 되어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 사실 추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